아이돌 모노가타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라이프 멤버 2명의 졸업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소식이 나온 김에 한번 지금 대세를 이끌고 있는 히로인즈가 어떻게 떠올랐고 공연장을 하나하나 점령을 해 나갔는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계기가 생긴 김에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떠오른 팀들이 가는 방향들이 다 달라서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이라이프는 아이라이프 한 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이 아이라이프가 뜨자마자 히로인즈의 다른 팀들을 여기에 묶어서 같이 나갈 방법을 많이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활동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히로인즈가 지금 현재 씬에서 가장 뜨거운 회사고, 그래서 이 흐름들을, 역사들을 알아두는 게 흥미를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히로인즈의 역사와 전략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 아이돌사에서는 항상 이런 무리가 있었어요. 한 팀이 크게 성공을 하면은 그 무리들이 씬의 중심으로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팀의 팬이면은 이제 회사의 팬으로도 편입이 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공연 주최가 가능한 회사라면은 회사에서 더 접근성 높은 팀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래서 오늘은 아이라이프를 중심으로 이 히로인즈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이라이프가 제일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역시 아이돌 라이프 스타터 팩이 유튜브와 쇼츠를 통해서 크게 히트를 하면서, 그때부터 다른 레벨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아이라이프의 중심 멤버인 아이스가 이때는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돌 라이프 스타터 팩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이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합류한 이후에 영상에서는 이제 서서히도 아니고 한 번에 중심 멤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히트와 멤버 가입의 시기가 한 달 차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관심을 가진 팬들은 바로 아는 내용일 거고, 이 이후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라이프의 시작부터 살펴보면은 2020년 6월 5일에 결성이 되고, 데뷔 공연은 2020년의 다른 공연들처럼 무관객 공연이었습니다. 이후에 한정 공연을 해서 90명 정도의 팬을 초대하기도 했고, 이 아이돌 공연사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 있던 모든 공연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인 시기였죠. 이때 실내 공연은 금지를 했던 시기도 있고, 보통은 공연장 캐파의 절반 정도만 맞게 조정을 하던 시기였고, 일반적으로 공연계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걸 기회로 이용한 회사들이 이후에 굉장히 흥하게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 시기가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팬을 많이 끌어모았기 때문에 위상이 한층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라이프는 이때 결성이 됐고, 그러면 히로인즈는 언제 시작됐냐? 흔히 히로인즈라고 부르는 회사는 정확히 말하면 주식회사 이미지네이트라는 이름의 회사고, 이미지네이트는 사업 내용이 탤런트 육성, 프로듀스, 매니지먼트, 프로모션, 여기까지 이제 뽑아서 제작을 하는 쪽이고, 그 다음 이벤트, 콘서트 기획 제작이 한 파트, 영상, 음악 기획 제작, 이 제작 쪽이 또 한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이벤트, 콘서트 기획 제작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던 회사였어요. 이런 회사들이 콘서트를 기획해주고 콘서트 준비 그리고 진행까지 도와주는 회사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낸 다음에 노하우를 바탕으로 팀을 만들어서 이 팀들을 히트시켜서 회사가 커나가는 방식을 주로 취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예시는 아나페스하고 프릭이 있겠죠. 최근에도 리디가 보통 공연 기획 제작을 하는 회사였는데, 새로운 팀들을 이제 데뷔를 시키면서 자사 팀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라임라이트의 줄리아 하우스도 있었고, 처음부터 아이돌을 제작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활동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팀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최를 도와주는 이벤트에 자사 팀들을 무대에 올려서 좀 더 쉽게 활동 무대를 늘려가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중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는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지히로 히코쇼조, 아나페스에서 프릭으로 이어지면 슈라, 이런 팀들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또 다른 큰 수익원이 돼주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주식회사 이미지네이트는 처음 만든 팀이 히게키노 히로인지 신드롬, 이 팀이었습니다. 히로신이 처음 결성 때는 화제 팀이긴 했는데 씬 전체에서 주목을 끌었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팀이었고 어느 지점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팀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성 아이돌 팀이라는 힘적인 모습도 있었고 히로인즈라는 이름이 히로신의 첫 원맨 라이브 후에 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모였을 때 이름을 어떻게 할까 물어봤더니 사장이 히로인즈라고 하자라고 해서 히로인즈라고 시작이 됐고 현재까지 그 별칭이 이어지면서 주식회사 이미지네이트라는 이름 대신에 히로인즈라는 이름이 좀 더 통용되고 있습니다. 히로시는 나중에 사라졌지만 이 이름은 남아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2021년이 되면 히로인즈가 칼을 갈고 좀 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차례로 3개 팀을 데뷔시키는데 첫 팀이 야코세 아뮤즈 요루암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언서 중심의 팀 하나, 그리고 논픽션 전직 아이돌들 위주로 만든 팀, 그리고 히게키노 히로인즈 신드롬 2021년 4월에 해산을 하는데 6월에 히로인즈 자체적으로 뽑은 멤버들로 구성한 아이코루, 이렇게 3팀을 발표합니다. 야코세 아뮤즈 당시 시점에서 10대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유튜버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유튜버 소속 사무소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아이돌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배려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을 아우르는 여성이 메인인 팬덤을 지닌 유튜버들이었고 미포타프타, 후테코, 카구라이나코 이 3명의 멤버들의 부족한 경험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멤버 2명, 아이돌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했던 하쿠코 와이, 그리고 NMB48의 멤버였던 메구타니 리나를 더해서 5인조 팀을 만들었습니다.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구성이었는데 이 당시에 유튜버 출신 크리에이터들이 넷상에서 얻은 인기를 등에 업고 공중파까지 그렇게 진출하던 시기였고 기존의 히로인즈라는 이 카테고리에서 여성에게 인기 있는 멤버들을 모아서 팬을 좀 타겟팅한 전략도 있었던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뷔하면서 멤버들이 한 얘기를 보면은 미포타프타가 후테코랑 친해서 결정이 났을 때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자신들이 친한 멤버들을 연결하고 수소문을 해서 5명을 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뷔부터 화제가 많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구독자들도 많이 있었고 기존에 아이돌 활동을 했던 멤버들도 한참 부활을 하던 시기이기도 했으니까 꽤나 화제가 많이 됐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를 모아서 만드는 팀들이 주목을 많이 받던 시기이기도 했고 지난번 영상의 큐르시 때처럼 야코세 아뮤즈도 그런 맥락에서는 초반부터 굉장히 홍보가 잘 됐던 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논픽션, 지금은 논피크 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코세 아뮤즈가 시작한 노선과는 정반대의 노선이라고 보였어요. 아이돌로 활동했던 멤버들이 팀이 해산하거나 팀을 그만두고 나서 다른 팀에 가는 일들은 흔하긴 했는데 아이돌 활동을 하던 멤버들로만 신인 하나도 없이 만든 팀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어요. 특히나 데뷔부터 이 논피크가 다른 팀들보다 더 주목을 끌고 차별화가 됐던 건 멤버 5명 중에 3명이 이전 활동하던 팀들이 인기팀의 멤버였고 특히나 그 인기팀들에서도 전성기를 이끌던 멤버들이었다는 게 다른 아이돌 출신 멤버들로 모은 팀들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었던 구성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쿠의 초기 멤버였던 나가츠키 토우카가 부활을 하면서 이 화제는 다른 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퍼졌습니다. 흑물에서 놀던 멤버는 다음 팀을 가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후지 시로나미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는 화제성이 약하긴 했어요. 커버걸스라고 하면은 잼스 컬렉션의 전 멤버였죠. 반도 하루카 정도를 많이들 기억을 했으니까 그 외 멤버들은 커버걸스의 팬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외부로 많이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이후에 인터뷰를 보면은 미나세 피아노가 필리핀 하프인데 후지 시로나미도 필리핀 하프라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가까워서 팀을 같이 할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논피크는 그런 팀이었어요. 나가츠키 토우카도 이제 4명의 멤버가 모여서 한 자리가 비는데 어떡할 거냐 했을 때 고등학교 때 호노세 하루카가 같은 반이었는데 그렇게 친하지 않고 얼굴만 알던 멤버였음에도 같이 하자고 말을 하니까 들어오겠다고 해서 들어왔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도 방송에서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5월에 결성된 아이코루가 있습니다. 히로인즈가 오디션으로 아이스를 뽑으면서 포텐을 알아보고 쿠로유리의 멤버였던 코르네를 함께 2인조 활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코르네도 3월에 히로인즈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신인이었고 이렇게 2인조로 활동을 시킨 자체는 두 멤버 모두 제대로 성장을 시켜서 자리를 잡겠다라는 야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이코루 초기 곡들을 보면은 음악적인 관점에서는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있더라고요. 가사도 되게 깊이가 있고 음악도 어느 정도 길게 봤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 아이코르의 초기 공연부터 지금 공연까지 보면은 이 멤버들의 발전상을 그대로 예상을 하고 조금 난이도 있게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드는 음악들이에요. 무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초기 아이코르 음악들은 진짜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히로인즈가 2021년 세계팀을 데뷔를 시키고 4월에 히게키노 히로인지 신드롬을 해산을 발표하고 이 반응이 바로 왔습니다. 그만큼 직접적으로 인기가 있는 멤버들을 많이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전에 활동하던 영역에서 인기, 이전의 팀이나 개인적으로 팬이었던 이들을 그대로 공연장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인기를 끄니까 히로인즈는 운영에서 이 팀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21년 야코사 뮤즈 티후 메인 스테이지 쟁탈 라이브에도 나왔고 공연 주최도 가능한 회사다 보니까 자사 공연 주최를 하거나 공연 운영에 협력을 하는 타이반의 이 히로인즈 팀들을 내보내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2022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때까지도 아이라이프는 그렇게까지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요 2021년까지는 야코세아 뮤즈 그리고 논피크, 아이코르 중심으로 히로인즈는 돌아갔고 이때 아이코르 데뷔를 하자마자 아이스는 데뷔하면서부터 아이돌을 많이 보는 사람들을 그리고 데뷔하는 팀들을 살펴보는 사람들한테서는 바로 관심의 중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이스 포텐을 한번 봤으면은 바로 알아챌 정도로 오라를 막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2부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2022년 6월 아이돌 라이프 스타터 100이 유튜브에 올라온 이후 히로인지의 변화 그리고 이후 히로인지가 어떻게 공연장을 물들이고 장악해 나갔나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더해보겠습니다. 그럼 곧 다음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